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자노소 TV입니다. 집에서 즐기는 광주부동산 임장. 네, 오늘은 정말 핫한 분양권이죠. 올해 입주를 앞두고 있는 단지인데요. 무등산 자이어울림과 계림 아이파크 SK뷰 중 둘 중 뭘 사야 할까에 대해서 언급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분양 당시 정말 광주 일대를 들썩이게 만들었던 두 개의 단지였던 만큼 말도 많고 탈도 많았죠. 오늘 영상에서 두 단지를 비교 분석해볼까 하는데요. 우선순위 선정은요, 교통, 교육, 환경, 상권, 브랜드 선호도와 시공 능력 평가, 네, 이렇게 6가지 측면에서 고려를 해봤습니다. 먼저 두 단지의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북구와 동구의 재개발 시너지, 네, 이 부분을 언급드리지 않을 수가 없겠죠. 재개발 시너지 측면에서 북구와 동구는요, 정말 올해 2월에 입주가 시작된 이 북구청 앞에 제1풍경채 센트럴파크를 시작으로 해서요, 22년 9월, 올해죠. 올해 9월에 입주를 앞둔 무등산 자이어울림, 그리고 2019년 5월 28일 조합 설립이 된 풍양구역 루체오, 그리고 최초에는 22년 7월 입주였었는데요. 최근 화정아이파크 사고로 인해서 안정성 평가 등을 문제로 약 1에서 2개월 정도 지연이 될 계림아이파크 SK뷰, 8월이 될지 9월이 될지는 아직 정확지 않습니다. 하지만 1에서 2개월 정도 정말 연장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019년 4월 16일부로 관리처분 인가가 났었죠. 계림 4구역 모아엘가, 그리고 두산 위부 2차, 3차. 2018년 1월 23일 조합 설립이 된 계림 1구역의 호반 서밋, 마찬가지로 2008년 4월 14일 조합 설립이 된 계림 3구역 하나포레나. 두 곳 모두 현재 사업 시행 인가를 받기 전 단계이죠. 그 다음에 입주 2년차를 향하고 있는 광주 그랜드 센트럴. 다음 최근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북동이죠. 북동. 다음 2020년 12월 30일부로 관리처분 인가가 난 누문동. 그 다음 2024년 2월 입주를 앞두고 있는 금남로 중흥 S클래스 두산 위브더 제니스. 정말 작년 한 해 광주에서 가장 지가 상승률이 높았던 정말 뜨거운 단지죠. 금남로 중흥 두산 위브더 제니스. 다음 2018년 2월 1일부로 사업 시행인가 된 양동 3구역 쌍용예가. 지금 지도상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월산동 반도 이보라까지 정말 약 3만여 세대에 달하는 재개발 시너지를 품에 안고 있는 입지이죠. 정말 그 시너지를 누릴 수 있는 입지가 바로 무등산 자이어울림과 계림 아이파크 SK뷰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정말 이렇게 북구와 동구에 이르는 이 재개발 시너지를 누릴 수 있는 멋진 단지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두 단지, 그렇죠? 이 중에서 이 두 단지는 정말 이런 분석 자체가 필요 없는, 그냥 사버리면 되는 그런 좋은 입지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해보겠는데요. 현 시점에서 광주 부동산을 언급할 때, 특히 부동산 투자 관점에서 언급을 할 때 이 두 곳을 빼놓고는 정말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정말 중요한 단지예요. 네, 광주 부동산을 설명할 때 정말 중요한 단지가 바로 무등산 자이어울림과 계림 아이파크 SK뷰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집에서 즐기는 광주 부동산 임장.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최근 화정아이파크 사고, 그렇죠? 현산시공의 계림 아이파크 SK뷰. 현대건설과는 다릅니다. 현대산업개발은 HDC예요. HDC 현대산업개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현대건설과는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점검이 통과가 되었죠. 다행스럽게도 안전점검을 통과를 했다. 그러면서 A등급을 받았다. 다행인 것은 정말 이 A등급을 받았다는 사실이죠. 물론 일부 구조물에서 균열과 누수, 그다음 결로와 같은 현상이 있긴 했지만 보수할 경우 안전 문제는 없다.
안전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졌고요. 그 다음에 22년 2월 25일 그렇죠. 네, 이 기사가 나간 날 현대산업개발의 이 8개 동에 대해서는 공사 재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네, 다행스럽게도 공사 명령이 내려졌다는 것. 참고로 여기는 SK와 그렇죠, HTC 산업개발이 컨소시움으로 진행하고 있는 단지 아닙니까? 이 계림 아이파크의 경우 해당 아파트는 1715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죠. 공정률이 현재 75% 정도 진행이 됐고요. 외부 골조 작업은 마친 상태가 되겠습니다. 네. 단지별 세대수, 요거 또한 정말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언급되어야만 하는 부분이죠. 세대수가 곧 좋은 입지와 상권을 만든다라는 말이 있죠. 네, 제가 해본 말이에요. 근데 맞아요. 이 무등산 자이 어울림의 경우에 세대수가 무려 2564세대죠. 2564세대. 굉장합니다. 메모드급 단지예요. 광주에서 이런 단지를 정말 찾아보기 쉽지 않아요. 손에 꼽히는 단지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여기에 보수적으로 잡아도 세대당 뭐 3명의 구성원이라고 한다면 7,700여 명, 그렇죠? 7,700여 명 정도가 되고요. 이 정도의 중산층이 유입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최대 4인 가구로 친다면 1만여 명의 중산층이 유입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계림아이파크 SK뷰의 경우에는요 1175세대, 그래서 보수적으로는 5,100여 명에서 최대 한 6,800명 정도, 6,800명 정도의 중산층 인구가 유입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와 더불어서 무등산 자이 어울림의 경우에는 1단지와 2단지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요렇게 1단지, 그렇죠? 요게 지금 1단지의 모습이고요. 그 옆으로 바로 붙어 있어요. 작은 소로 하나를 두고 2단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1단지와 2단지를 모두 합하면 총 25개 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정말 이 넓은 단지인 만큼 공원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한 모습이 딱 눈에 띄어요. 단지 내부로는 이렇게 갤러리 가든, 그 다음에 커뮤니티 가든, 엘리시안 가든, 그 다음 선큰, 또 이렇게 중간에 어디 있죠? 포켓 가든, 그리고 이렇게 가든들이 만들어져 있고, 또 커뮤니티 센터 이렇게 또 구성이 되고요. 주민 운동 시설도 여러 군데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어린이 놀이터가요 5군데나 됩니다. 하나, 둘, 그렇죠. 여기 또 셋, 넷, 다섯, 6군데네요. 2단지까지 합하면 6개의 어린이 놀이터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뿐만이 아니죠. 이 107동과 106동 앞으로는요, 기부 체납식으로 해가지고 어린이 공원이 또 들어옵니다. 정말 넓은 공간이 또 들어오게 되고요. 이거 우리 임장 영상 때 제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많이 보여드렸죠. 네, 그쪽이에요. 정말 기부 체납으로 어린이 공원이 또 넓게 들어설 예정이고, 이 단지 자체가 보시는 것처럼 공원화가 될 수 있는 좋은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일단 공간 자체가 널찍하죠. 네, 굉장한 규모죠. 네, 이쪽으로 해서 공동주택 주출입구가 되겠고, 그렇죠. 요렇게 진입을 하게 되는 모습이 되겠죠. 그러면 바로 지하 출입구, 그쵸? 지하 주차장 출입구로 들어가게 되면 이 공원을 거치지 않고 그냥 들어가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 공원, 이 단지 내부도 차 없는 단지가 되는 거죠. 네, 정말 멋져요. 이것은요, 또 이렇게 계림아이파크 SK뷰도 마찬가지입니다. 계림아이파크 SK뷰의 경우에도요, 이 중앙에 선큰 가든 보이시나요? 이 선큰 가든을 비롯해서요, 갤러리 가든, 커뮤니티 가든, 이렇게 3개의 큰 공원이 위치하고 있고, 또 이렇게 단지 중앙에 이런 공원들이 또 위치를 하고 있죠. 그리고 어린이 놀이터는요 3개가 위치하고 있는데요, 여기 하나, 그 다음에 이쪽에 하나, 그 다음 마지막으로 112동 뒤편으로 하나, 이렇게 단지 자체를 정말 예쁘게 꾸며놓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한 흔적이 보입니다. 두 단지 모두 정말 이 무등산 자이 어울림이든 계림아이파크든 정말 이 공원화된 멋진 단지가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교통 여건 또한 굉장하죠. 이 지하철 지하철이 또 들어오는 입지 아니겠습니까? 보시는 화면이 광주 도시 지하철 2호선 노선인데요. 네,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곳은요, 광주 지하철 2호선역이 지나가는 이 역세권 단지다. 그렇죠? 요렇게 지금 지하철이 지나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 다음 이쪽이 게리마이파크, 이쪽이 무등산 자이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 2호선 2단계에 해당되는 단지입니다. 2호선 2단계에 해당되는 곳으로요, 2024년에 개통 예정이고, 정말 기대가 되는 것은 바로 이 지하철 2호선인데, 혹자의 말처럼 광역시급의 지하철이 무의미하다고만 볼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광주 지하철 1호선과의 시너지를 내주면서 이 교통 여건을, 이쪽이 굉장히 또 출퇴근길에 막히는 곳인데, 정말 이 1호선과 2호선의 시너지를 내주면서 교통 여건을 개선시켜 줄 수 있을 것인지, 뭐 사실 저도 아직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기대감은 굉장히 농후하다. 하지만 결과까지 어떨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드리기보다는 교통 여건을 좀 더 개선시켜 줄 수 있는 매개체 하나가 더 추가가 된다 라는 그 사실 자체를 장점으로 보고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광주 지하철 2호선과의 이 거리를 보면요, 보시는 것처럼 이 무등산 자이 어울림의 경우에는 교육대학역 가칭입니다. 교육대학역까지는 370m 이격돼 있고요, 광주역까지는 1.5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게리마이파크 SK뷰의 경우에는 두암지구역까지는 300m, 그 다음에 교육대학역까지는 400m 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역세권이다 라고 볼 수 있는 단지가 되겠어요. 네. 그 다음 이 외에도요, 동광주 IC, 이쪽이 동광주 IC고요, 이쪽이 지금 제2순환도로입니다. 이렇게 제2순환도로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 동문대로를 통해서요, 무등산 자이 어울림 동광주 IC까지 2km, 이렇게 가면 2km, 제2순환도로는 이 동문대로를 타고 한 3km 정도 떨어져 있다. 그 다음 계림 아이파크 SK뷰는 마찬가지로 이 필문대로와 동문대로를 타고요, 이렇게 동광주 IC로 진입을 하게 되면 약 3km 떨어진 거리이고요, 제2순환도로까지는 필문대로를 타고 이렇게 올라가면 1.5km 정도 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야말로 광주 내부, 외부 어디든 편리하게 진출입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편리한 교통 여건을 자랑하고 있는 입지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교육 환경은 정말 이 주택을 선택할 때 결코 빠질 수 없는 중요한 고려 요소죠. 어쩌면 가장 중요한 고려 요소다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부분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두 단지 모두 우수한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무등산 자이 어울림의 경우에는요, 이 효동초등학교가 500m 정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또 단지 바로 앞에 이쪽에 113동 앞에 신호등이 있거든요. 이 신호등을 막 건너면 동신중, 동신여중, 동신고, 동신여고가 위치하고 있어요. 굉장히 좋은 여건이죠.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이쪽을 다니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최고의 선물이 되는 그런 입지라고 볼 수 있죠. 신호등만 건너면 바로 집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계림 아이파크 SK뷰인데요, 여기는 이 초등학교 정말 가깝습니다. 정말 이 엎어지면 코다를 때라는 그 표현이 딱 적합해요. 300m 떨어진 곳에 이 계림초와 광주고등학교가 위치하고 있고, 충장중학교는 약간 거리가 있긴 하지만 멀지 않습니다. 500m 떨어진 거리에 충장중학교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두 곳 모두 정말 도보통합권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도보통합권에 있다. 좋습니다. 그리고 구도심 재개발의 경우에 눈여겨볼 만한 포인트가 바로 이 여유로운 생활 인프라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 구도심의 여유로운 생활 인프라, 여러 번 말해도 부족함이 없죠. 왜냐? 이미 모든 것들이 갖춰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원래부터 사람들이 터를 잡고 거주하고 있던 입지이기 때문에 웬만한 기반시설들은 다 갖춰져 있는 거죠.
즉 거주하는 주택이 노후화돼서 그렇지, 그쵸? 이쪽도 예전에 정말 점집도 많았고 낙후된 그 주택들이 정말 노후화된 주택들 많았잖아요, 그쵸? 살기는 참 좋은 곳입니다. 이 무등산 자이어울림 옆으로 이렇게 말바우 시장, 그 다음에 서방시장, 요런 전통시장 자리 잡고 있고, 또 홈플러스 요 단지 바로 앞에 자리 잡고 있잖아요. 또 롯데백화점, 이 NC백화점, 차량을 이용하면 10분 이내의 거리에 있습니다. 10분 이내의 거리에 있다. 또 단지 좌측으로는 이 도보거리에 전남대학교 상권이 있습니다. 메가박스 영화관을 비롯해서요, 각종 프랜차이즈까지 없는 것이 없어요. 그야말로 없는 것이 없는 좋은 입지다. 네, 아주 좋아요. 입지는 탁월합니다. 그에 더불어서 또 광주시립 무등도서관, 광주병원, 에덴병원, 또 위쪽으로도 또 홈플러스가 위치하고 있고, 정말 이 도심의 인프라를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입지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게리마이파크 SK뷰 역시 동일한 인프라를 공유하고 있죠. 그렇죠. 더불어서 이 푸른길 산책로를 단지 옆에 딱 품고 있거든요. 네, 단지 옆에 바로 푸른길이 산책로가 있잖아요. 이처럼 뭐 두 단지 모두 인프라 측면에서 탁월함을 자랑하는 입지라는 점, 요거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 궁금한 것이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요, 정말 무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게 뭐 별거냐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아파트 브랜드 평판 조사 결과, 이 정말 중요합니다. 네, 그 다음에 보실 건설사 시공 능력 평가까지요. 이 한국기업평판연구소, 네, 출처가 한국기업평판연구소죠. 네, 여기 들어가 보시면 누구든 보실 수 있습니다. 매달 국내 아파트 브랜드의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아파트 브랜드 순위를 발표하죠. 근데 이 아파트 브랜드 평판 조사에서는 크게 네 가지예요. 참여 지수, 미디어 지수, 소통 지수, 커뮤니티 지수를 분석해서 평가를 하는데요. 이번에 이 나온 것은 지금 22년 2월 지난달 겁니다. 22년 2월 아파트 브랜드 순위 발표를 지금 나열해 놓은 것인데요. 1위는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현대건설의 힐스테이트. 네, 아까 말씀드렸죠. 이 현대건설과 현대산업개발은 다른 겁니다. 네, 구분하셔야 돼요. 이 현대건설의 힐스테이트, 그 다음에 2위는요 자이, 그렇죠, GS건설의 자이. 요게 지금 무등산 자이어울림의 그 건설사 아니겠습니까? 네, 브랜드 평판 지수가 이렇게 높네요. 2위네요, 2위. 그쵸, 어마어마한 거죠 이거. GS 자이가요, 지금 뭐 짧은 기간 뭐 근래에만 이렇게 높은 상위에 랭크된 건 아닙니다. 진즉부터 이렇게 돼 있었고, 이 상위 그룹을 유지하고 있죠. 3위는 대우건설의 푸르지오, 4위는 롯데캐슬, 5위가 삼성물산의 레미안, 6위는 DLENC의 이편한 세상, 7위는 포스코건설의 더샵, 8위는 하나건설의 하나포레나, 9위가 호반건설의 호반베르디움. 제 의외였던 게요, 이 서희건설의 서희스타일스가 10위에 랭크되어 있네요. SK뷰보다 평판 조사에 더 상위네요. 네, 좀 놀랐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파크는요, 이렇게 현대산업개발 아이파크가 이렇게 21위에 랭크가 되어 있고요. SK뷰가 이렇게 11위에 랭크되어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24위 안에 들어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뭐 우열을 가리기 힘들 만큼 다들 우수한 단지라는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건설사 시공 능력 평가인데요. 건설사 도급 순위를 살펴보면요, 이 건설사 도급 순위라는 것이 뭐냐, 건설업자의 상대적인 공사 수행 역량을 정량적으로 평가해서 나타낸 지표죠. 국내 건설사 시공 순위, 시공 능력 평가를 해서 그 순위를 매긴 거라고 보시면 돼요. 건산법, 그죠? 제23조의 이거 국토부 장관이 매년 건설업체의 시공 실적, 경영 상태, 기술 능력, 뭐 신인도 등을 기초로 해서 시공 능력 평가를 해가지고 매년 7월 31일에 공시를 하게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자료는요, 21년 7월 29일에 발표된 건설사 시공 능력 평가 순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파란색이 21년, 이 주황색 막대 그래프가 22년 자료예요. 이 중에 좀 두각을 나타내는 것이 뭐예요?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또 오히려 더 높은 지수를 나타내고 있네요. 현대건설은 조금 떨어진 모습. 그
그 다음에 GS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순위는 또 이렇게 지금 대동소이하게 보이고 있다는 사실. 1위는 정말 넘사벽이죠. 삼성물산. 그 다음에 2위는 현대건설, 3위가 GS, 그죠? 오늘 설명드린 무등산 자이어울림 GS건설, 그 다음에 4위가 포스코, 5위가 대우건설, 6위가 현대엔지니어링이에요. 그 다음에 7위가 롯데건설, 8위가 DLENC, 그 다음에 9위와 10위가 HTC 현대산업개발과 SK뷰. 그렇죠? 네, 요게 지금 또 게리마이파크 SK뷰. 그러니까 전부 다 정말 상위에 랭크된 훌륭하고 우수한 시공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개인적인 총평을 좀 내려보자면요. 정말 입지적인 측면에서는요, 이 무등산 자이어울림이든 게리마이파크 SK뷰든 동일한 여건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이 세대수, 그렇죠? 여기는 2564대, 게리마이파크는 1715세대,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학군 측면, 네, 여기는 바로 단지 바로 앞에 뭐죠? 동신여중, 동신여고, 동신고, 동신중학교, 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 게리마이파크는 이렇게 딱 나오면 초등학교가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 네, 어떤 그런 차이, 또 그리고 브랜드 인지도, 그렇죠? GS건설이냐, 아이파크 SK뷰냐, 금호건설이냐, 그렇죠? 이 인지도, 그리고 뭐 시공사의 능력평가 측면에서 본다면 무등산 자이어울림 뭐 나쁘지 않다. 또 게리마이파크 SK뷰 딸리느냐? 또 그렇지 않다. 네,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현 시점에서 탑급에 위치하고 있는 그러한 두 단지들입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매력적이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세대수는 또 여기가 2564세대, 여기는 1715세대. 조금 차이는 있다. 조금 이쪽이 더 유리하다. 하지만 게리마이파크 SK뷰 역시 초등학교를 품고 있는 어떤 초품화 입지라는 것, 그리고 또 광주 지하철 2호선역이 이렇게 또 지나가지 않습니까? 네, 단지 바로 앞에 있는 초품화라는 것, 네, 초역세권이라는 것, 뭐 이런 측면을 비교해 봤을 때 정말 우열을 가리기가 어려워요. 어떤 단지가 더 좋고 나쁘다를 판가름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개인의 상황과 여건, 그리고 또 이 브랜드를 볼 때 어떤 취향에 따라 갈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게리마이파크 SK뷰가 조금 최근 사고 때문에 어떤 그 사고 연장선에서 봤을 때 조금 불리한 측면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앞으로 3년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든 또 대선 이후에 정책적인 측면에서든 광주 부동산이 빛을 볼 시기가 다가왔다는 점, 여러분들도 사실 눈치채셨죠? 취임 이후가 더욱 기대되는 광주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앞서도 여러 번 설명을 드렸듯이 이 수요와 공급, 그죠? 이 수요와 공급을 무시할 수 없는데 올해는 공급이 좀 있는 편입니다. 광주가 13,000여 세대. 하지만 23년과 그렇죠? 24년 요때를 생각해 본다면 또 공급 물량이 확 떨어지는 그런 시점이거든요. 그리고 이 공급이라는 것이요, 미리 계획되지 않고서 단기간에 뽑아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최소 3년 이상 걸리는 게 이 아파트거든요. 부동산. 그렇죠. 아파트 단지 쉽게 나오는 게 단기간에 나올 수 있는 그런 물건이 아니잖아요. 어떤 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둘 중 어떤 단지를 선택하셔도 사실상 나쁘지는 않다. 매수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다.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현 시점에서 광주 분양권 선호도 측면에서 정말 이 두 단지는요, 세 손가락 안에 드는 단지다라는 사실을 거듭 말씀드려봅니다. 네, 너무 어디가 좋다라는 걸 혹시 기대하신 건 아니죠? 네, 아무쪼록 많은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네, 구독자 여러분들 혹시 소개하고 싶은 아파트나 단독주택 그리고 부동산을 보유하고 계신다면요, 이메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이 좋으셨다면 댓글로 많은 피드백 부탁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긴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